평면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재미없는 거야. 일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재미없는 거야. 기차처럼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이거 말고 딴 거 해보자는 얘기야. 뭐냐면 정말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의 속도랑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동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뭘 쓰는 거냐면, 봐봐, 매겨 변수를 쓰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X축 방향으로도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녀석의 점이 X, Y라는 점이잖아. 그러면 얘를 일단 1차원적으로 X값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Y값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갖다가 위치를 나타내는데, 얘를 갖다가 첫 번째로 위치를 나타내는데, 위치를 나타낼 때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이해돼요? 시간에 따라서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ft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름이 gt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x는 ft, 그 다음에 y는 gt라고 해서 t를 이용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그냥 벡터를 이용해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자, 속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할 거냐? 속도도 벡터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속도도 벡터로 쓰면 되는데 어떻게 벡터로 쓰냐면 이거 그냥 하나씩 미분하면 된다는 거야.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y 좌표도 t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하면 이게 속도야. 됐어요? 이해? 됐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입시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위치를 그냥 벡터로 준다고. 됐죠? 벡터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른 좌표 각각 하나하나를 준다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느냐? 속도도 마찬가지로 x좌표랑 y좌표를 t에 관해서 나타나 있을 건데 걔네들을 각각 미분하면 된다는 뜻이야.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x좌표만큼 y좌표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이게 위치가 변화한 거잖아. 그럼 이게 시간이 한없이 0에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얘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x좌표도 한없이 0으로 y좌표도 한없이 0으로 가깝게 붙여보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뜻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복잡하게 뭐 물리 시간도 아니고 다 정리할 거 없이 그냥 미분하면 돼. 그러면 세 번째로 만약에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A라고 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두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돼.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력이야, 속력. 속력인데 속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면 속력은 방향이 없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속력은 방향이 없죠.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요 벡터에서 나와. 그치? 근데 속력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없는 거야. 그냥 뭐만 있냐면 크기만 있어. 그러니까 속력은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냐면 v벡터를 절대값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크기잖아. 그치? 크기인데 자 그럼 여기 있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f'tmo 제곱 플러스 g'tmo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속력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되세요?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어려워요 지금? 괜찮죠? 그냥 외우면 돼. 알겠지? 이건 그냥 외워. 됐지? 여기는 그냥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세 번째였죠?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움직인 거리.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이 이렇게 뚜루루룽 타고 왔어. 그럼 이 움직인 거리가 얼만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자, 한다.
움직인 거리는 아까 전에 배웠어. 방금 전에.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속력을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지. 속력을 적분하면 되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누굴 적분하냐면 얘를 적분하는 거야.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을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게 움직인 거리야. 알겠죠? 뭐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고요. 항상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마지막 외워야 되는 공식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활용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온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그냥 온 건데 여기 있는 곡선 이름은 y는 fx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얘기인데 이 곡선을 y는 fx라고 할 수 있죠. f를 썼나? 썼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y는 h의 x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지? 그럼 여기에 이제 시간 t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점이 있을 건데 아니면 그냥 y는 hx라는 그래프가 있다. 아니야, 다시 하자. 그냥 fx라고 하자. 알겠지? 얘랑 관련 없어. 알겠죠? 그냥 누군가가 너한테 y는 fx라는 직선을 곡선을 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에서부터 여기 x는 x1까지 뭐 아니면 a에서부터 b까지 곡선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래. 이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럼 이거를 얘처럼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야. 얘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그냥 벡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매개변수로 바꾸는 거야.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다 바꾸는 거야.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바꿔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야.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평면 위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매개변수로 써있는 게 아니라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써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곡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서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공식으로 외우기는 해야 되지만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y는 fx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x는 t라고 하면 y는 뭐가 되냐면 ft가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매개변수로 t로 바꾼 거야. 물론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지. 그치? 그냥 문자만 t로 바꾼 건데 이게 마치 무슨 효과를 주는 거냐면 x는 t로 움직이는 함수고 그 다음에 그래서 y는 ft라는 함수로 바꾼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냐면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 벡터를 구하면 얘는 1이 돼.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f' 뭐가 돼? t가 돼. 됐니 이게? 자, 그러면 속도가 나왔어. 속도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곡선의 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그 거리에 x라고 쓰면 그 거리는 a부터 b까지 시간이 움직였다라고 x좌표가 a부터 b까지 움직였는데 그걸 시간이 a부터 b까지 갔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는데 속력을 구하는데 속력은 자 이거 제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은 f't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속력이 되는 거 맞죠? 그거를 t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하면 이게 곡선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냥 외우면 안 돼. 여기 1 막 헷갈려. 왜 언제는 1수가 언제는 뭐 x수가 지 맘대로 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매개변수를 바꾼 거야. t로. 됐어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니까 요 식이랑 요 식은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인데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에 따른 점의 이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곡선의 길이 자체를 구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에 걸 활용해서 구한 거지. 내용은 똑같지만 식이 그래서 조금 달라. 1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곡선의 길이까지 구하는 식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해? 돼요? 네. 내용 설명만 할게요. 여기는 문제는 안 풀고 오늘은. 알겠죠? 네, 숙제 이렇게 하면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알겠지? 공식이니까 그냥 오늘은 한번 내가 한 것처럼 그냥 쓱쓱쓱 써봐요. 알겠죠? 뭐 책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봐도 되고 한번 쓱쓱 써봐요. 예, 뭐 알겠죠? 그래서 공식만 조금 외워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활용해가지고 문제 좀 풀고요. 그러면 평면 벡터도 끝이에요. 네.
성분 배터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틀 되면 기본적인 얘기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끝나는 거니까 숙제는 다 해와. 알겠지? 다 풀어와. 얼마 안 돼. 왜 얼마 안 되냐면 쌤수학 숙제가 4단원이고요. 어디서부터냐면 지난번에 유형 19번까지 했기 때문에 20번까지예요. 아니 20번부터예요. 20번부터인데 원의 방정식까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냐면 그냥 23번까지예요. 유형. 근데 직선 운동까지는 쉬우니까 그냥 24번까지라고 할게요. 나는. 알겠지? 그래서 24번까지만 유형 숙제 해오면 돼요. 됐어요? 유형 5개밖에 안 돼. 그 뒤에는 다 운동에 관련된 얘기야. 29번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유형 24번까지가 숙제야. 20번부터 21, 2, 3, 4. 삼각함수가 얼마 안 되고 이건. 그치? 그래서 예, 이만큼만 해오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밀리지 않게 잘 해오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 다시 하죠. 예, 끝.